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쓴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요즘 따라 미세먼지가 많이 심하네요. 마스크 쓰셔서 미세먼지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는 질레트의 갈아 끼우는 날이라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질레트 보시면은 면도기의 몸통은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남는 소모성 아이템은 계속 꾸준히 팔아서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왼쪽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닌텐도라고 써놨어요. 그 이유는 닌텐도가 제일 처음 플랫폼을 고안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닌텐도는 화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장난감 사업으로 이제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공장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페미콤을 시작으로 가정용 게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었어요. 게임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많이들 아시는 아타리 쇼크라는 게 있죠. 아타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1977년에 아타리라는 회사가 가정용 게임기를 데이트 치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제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그 게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니까 모든 게임들을 땅에 묻었던 걸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때 닌텐도에서 추가한 전략은 뭐냐면, 게임기 자체는 저렴하게 판매하고, 즉 질레트에 갈아 끼우는 날과 수익 구조가 동일하죠. 그 대신에 예전에 질레트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에 날을 갈아 끼우는 거를 특허를 출원해서 자기만, 그러니까 질레트 회사만 팔도록 했어요. 하지만 닌텐도는 그러지 않고 이거를 오픈소스처럼, 그 깃허브나 이런 오픈소스처럼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닌텐도라는 그 플랫폼이죠. 닌텐도라는 게임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도록 장려한 거예요. 그때 취한 전략이 닌텐도 자체에서도 게임을 만들었죠. 자체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닌텐도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하지만 우리는 심사를 하겠다. 그래서 자체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게임, 아타리 쇼크를 보고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미없는 게임을 거르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기 시장을 거의 석권했었죠. 플랫폼이라는 공생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국도 진출해서 네스라고 진출했었죠. 그래서 게임기 시장을 엑스박스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완전히 석권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닌텐도의 플랫폼 전략을 그대로 취한 것이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즉 애플 기기를 사게 되면 닌텐도와 동일하죠. 아이폰을 사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서 이제 어플을, 앱스토어라는 곳에 어플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밑에 보게 되면 구글 플레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바로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처럼 개발자들이 이제 어플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어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닌텐도의 경우에 보면은 아타리 쇼크를 보고 나서 게임이 질이 좋아야 한다라고 해서 재미없는 게임을 걸러냈어요. 닌텐도에서는 그걸 걸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조금 플랫폼 전략을 폐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가 그렇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앱스토어에 어플 심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폰 개발자분은 아실 겁니다. 애플의 이제 어플 심사는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좀 폐쇄적입니다. 애플이 올려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 어플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어플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경우에도 게임을 만들 때 최소 게임을 찍어낼 수 있는 대수를 제한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품질의 게임들이 닌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들어오지 않도록 한번 걸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선 시험처럼 한번 걸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애플도 보게 되면 앱스토어에 어플을 등록하게 되려면 12만 3천원인가 12만 9천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애플 개발자 계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많이 걸러지겠죠.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나는 아이폰 어플을 만들 거다 하는 사람만 애플 개발자 계정에 돈을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으면 앱이 자동적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어플 심사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어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구글 플레이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고 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올라가요. 구글 앱스토어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구글 프로텍트라는 걸 적용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앱스토어보다는 심사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많은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어플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센서 타워라고 해서 어플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거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매출 현황이
당시거든요. 이게 2019년 올해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이 어플을 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은색 부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 결제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어플을 깔아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충전하고 하는데 이 금액이 이 위에가 보시게 되면 앱스토어거든요. 앱스토어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2배 훨씬 더 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앱스토어,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애플이 프리미엄 전략을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랫폼에 대해서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어플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폰 어플 같은 경우는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좀 안드로이드 어플보다는 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결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의 플랫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플도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톡 보시게 되면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요.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제 3자가 이제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그걸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모티콘을 결제하게 되면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가는 식인 거죠. 요즘에는 거의 재능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 많죠. 아주 타린, 크몽, 그리고 숨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을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재능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플랫폼에다가 자기의 재능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재능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강의를 사거나 오프라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액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게끔 하는 전략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 구조로 요즘에 사이트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닌텐도의 사례를 저는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플랫폼이라는 수익 구조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수익 구조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플랫폼에 있는 컨텐츠가 좋지 않다면 사람들은 찾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제 정책을 조금 강화하면서 구글 프로텍트라는 거를 적용해서 이제 어플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원스토어라고 해서 국내 통신사가 이제 뭉쳐서 플랫폼을 또 만들었잖아요.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사가 그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시장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닌텐도의 사례를 들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사례를 들면서 플랫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창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